은행 창구의 공기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서늘했지만 제 등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젊은 은행원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저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웅웅거리며 흩어질 뿐이었죠. 그가 무언가 안타깝다는 듯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통장, 잔액이 0원인데요. 어제부로 전액 해외로 송금 처리되었습니다. 잔액 0원. 그 네 글자가 제 뇌리에 총알처럼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제 귓가에는 은행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젯밤 그 남자가 속삭였던 달콤한 사랑 고백이 마치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선자 씨, 이제 우리 평생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화면 암전. 모든 것은 한 잔의 달콤한 커피로부터 시작되었다 자마. 그 지옥은 가장 달콤한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에 제 삶은 텅 빈 앨범과도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은 햇살이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적막함이었죠. 벽에 걸린 개종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지겨워 저는 동네 복지관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타자 연습을 핑계로 사람들의 온기라도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난 것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최수영. 그는 마치 낡은 흑백 영화에서 걸어 나온 신사 같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 온화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목소리.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LP판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재즈 선율 같았습니다. 컴퓨터가 서툴러 쩔쩔매는 제게 그는 기꺼이 다가와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선자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건 이렇게.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수십 년간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커피를 사주었고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제 시시콜콜한 옛날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눈을 빛내며 들어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제 평생의 외로움을 단번에 녹여버리는 마법 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선자 씨의 웃는 모습 꼭 우리 엄마를 닮았어요. 외롭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저는 그 순간 다시 18살 소녀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복지관의 유명한 BC 복지관 커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속에서 제 삶은 30년 만에 다시 색깔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꽃다발을 선물했고 저는 그를 위해 평생 끓여본 적 없던 달콤한 대추차를 끓였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그 달콤한 꿈 속에는 제가 미처 맡지 못했던 희미한 독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제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은 해외에서 유망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투자금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꿀처럼 달콤했지만 투자라는 단어를 말할 때만큼은 그 부드러운 재즈 선율 뒤로 아주 희미하게 마치 전파 방해처럼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섞여 들어오는 듯한 기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선자씨,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후를 위한 제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이 사업만 성공하면 우린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억척같이 장사하며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자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죠. 하지만 제 눈앞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애틋하게 바라보는 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외로움과 앞으로 다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두려움이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제 모든 것을 담은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을 해지하고 그의 해외 계좌로 50억이라는 거금을 송금하는 내내 제 심장은 불안이 아닌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삑하는 송금 완료음은 제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혁 씨, 방금 송금했어요. 이제 우리 행복할 일만 남았네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 옆의 숫자 1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재산을 바쳐 마지막 사랑을 선택한 그녀.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달콤한 미래가 아닌 잔액 영원이라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완벽한 배신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모든 것을 잃은 그녀의 처절한 복수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은행 창구 앞 딱딱한 의자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잔액 영원이라는 네 글자는 제 망막에 낙인처럼 새겨져 눈을 감아도 떠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50억.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궂은 비가 내리는 시장 바닥에서 손이 갈라져라 채소를 팔아 모은 제 청춘이었고 먼저 떠난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목숨줄이었으며 혹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악착같이 움켜쥐고 있던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 하룻밤 만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감정 없는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 목소리는 제 인생에 내려진 사망 선고처럼 들렸죠. 그의 집으로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꼬리를 흔들던 이웃집 강아지마저 저를 보고 낯설다는 듯 지저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름, 그의 집, 그의 다정했던 목소리.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저는 텅 빈 그의 집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입에서는 비명 대신 짐승 같은 흐느낌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제 피부치인 아들과 딸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무뚝뚝한 목소리에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울며 겨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복지관에서 만난 남자에게 사기당했다는 끔찍한 고백을. 잠시 동안의 침묵.
저는 아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당장 달려와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칼날보다 더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 나이에 남자한테 빠져서 전 재산을 날린 게 자랑이세요? 엄마가 저지른 일이니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저 바쁘니 끊습니다. 뚜마이너스 하고 끊어진 전화 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제 귓가에 마치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딸에게 걸었던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거 나중에 다 우리 건데.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잖아.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들은 제 안이나 슬픔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상속받았어야 할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에만 분노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최수혁에게 사기당했을 때보다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만 자식에게 버림받는 것은 심장이 통째로 뽑혀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유산을 물려줄 수 없는 귀찮고 어리석은 늙은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는 제가 집을 담보로 받았던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당장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돈과 자식뿐만 아니라 제 평생의 역사가 담긴 이 집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주인공. 그녀는 과연 이 완벽한 절망 속에서 주저앉고 말 것인가? 아니면 잿더미 속에서 복수의 불씨를 되살릴 것인가? 그녀의 숨겨진 반격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집이 경매에 넘어갈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제 작은 단칸방의 공기는 죽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며칠을 밥도 먹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최수혁의 다정했던 얼굴과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딸의 비명이 뒤섞여 제 뇌리를 헤집었죠.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으면 모든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장롱 위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바람에 날려 제 얼굴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시장 바닥에서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팔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촌스러운 몸빼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씩씩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덮쳤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다. 저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자의 몸으로 홀로 시장 바닥에 텃세와 조폭들의 행패를 견뎌내며 아들과 딸을 번듯하게 키워낸 억척 같은 엄마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물건값 100원을 깎으려는 사람의 능청스러운 표정, 외상값을 떼먹으려는 사람의 불안한 눈빛, 갓 시집온 새댁의 순진한 얼굴, 그리고 자식 걱정에 한숨 짓는 다른 엄마들의 지친 얼굴까지. 시장 바닥은 제게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과 인간 군상의 모든 민낯을 가르쳐준 최고의 대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쪽집게 관상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본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귀신같이 알아맞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제가 최수혁 그놈의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그 달콤한 혓바닥에 넘어가 버렸던 걸까요? 저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잿더미가 된 제 심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장 바닥에서 수십 년간 저를 지탱해 주었던 억척이라는 이름의 불씨였습니다. 그래, 나는 평생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아왔다. 거짓말하는 놈의 눈빛, 돈 떼먹을 놈의 입꼬리. 그 놈의 얼굴을 내가 기억 못할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 기억의 창고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수혁, 그놈의 모든 것을. 그가 좋아하던 쓴 블랙커피, 유독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쓰던 말투, 대화할 때마다 자신의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던 버릇, 그리고 그가 스치듯 말했던 자신의 과거. 그는 자신이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고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었다고 제 동정심을 사기 위해 말했었죠. 저는 그 모든 사소한 단서들을 종이 위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달콤한 추억의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날카로운 사냥개의 이빨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그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물론 그 집은 이미 비어있고 모든 것이 가짜였겠지만 단 하나의 진짜는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기억. 저는 그가 살던 동네의 낡은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처음에는 저를 귀찮아했지만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이 바람이 나 집을 나갔는데 혹시라도 다시 돌아왔을까 싶어서 라고 말하자 측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억 속 최수혁은 점잖지만 어딘가 그늘이 져 있던 신사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가 가끔 아주 값비싸 보이는 외제차를 타고 온 젊은 남자와 주차장에서 심각하게 다투곤 했다는 것. 저는 그 젊은 남자에게 집중했습니다. 최수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갔던 복지관과 등산 동호회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남자를 찾아 외로움을 달래보려는 어수룩한 시골 할머니를 연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왔고 경계심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최수혁과 똑같은 수법에 당할 뻔했던 혹은 이미 당해버린 또 다른 오선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최수혁이라는 악마의 실체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똑같은 레퍼토리로 접근했고 똑같은 미래를 약속했으며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거대한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저는 그의 다음 사냥터를 예측해냈습니다. 최근 강북 지역에 새로 생긴 시니어들을 위한 최고급 문화센터. 외롭고 돈 많은 노인들이 모이는 가장 완벽한 사냥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곳에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저처럼 모든 것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법과 경찰이 구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심판하기로.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장 강인한 할머니 어벤져스가 조용히 결성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 주인공. 그녀는 과연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거대한 사기 조직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을 수 있을 것인가? 악마를 잡기 위해 또 다른 악마의 사냥터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운명은? 그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저의 작은 단칸방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할머니들의 눈물과 분노가 모여 거대한 복수의 계획을 짜는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최수혁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3명이 더 있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다 퇴직금을 모두 잃은 박 교장 선생님, 강남에서 작은 금은방을 운영하다 가게까지 넘긴 김 사장님, 그리고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살다 마지막 남은 집 보증금마저 털린 이 여사님까지. 우리는 처음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울었지만 그 눈물은 이내 도끼 서린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우리의 신고를 외면했고 자식들은 우리를 어리석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편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놈이 내 마지막 노후 자금까지 다 가져갔어. 죽고 싶었는데. 이년아, 우리 같이 잡자. 잡아서 내 손으로 그놈 낯짝을 갈아버려야겠어. 김 사장님의 악에 바친 목소리에 우리 모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의 목표는 최수혁 그놈을 우리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놈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익힌 사람 보는 눈으로 작전의 총지휘관이 되었습니다. 박 교장 선생님은 특유의 꼼꼼함으로 정보 분석을, 김 사장님은 금은방을 운영하며 익힌 대담함으로 현장 잠입을, 그리고 이 여사님은 연기인지 실제인지 모를 처연한 모습으로 미끼 역할을 맡기로 했죠. 우리의 예측대로 최수혁은 강북의 최고급 시니어 문화센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해외 유학파 출신의 은퇴한 펀드 매니저라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외로운 여성들을 물색하고 있었죠. 우리의 미끼 이 여사님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최고급 한복을 빌려 입히고 김 사장님이 몰래 빼돌려 두었던 다이아 반지를 끼워주어 남편과 사별하고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외로운 사모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게 했습니다. 최수혁은 이 거대한 먹잇감을 보고 예상대로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이 여사님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했습니다. 달콤한 칭찬, 외로움을 파고드는 위로, 그리고 미래를 약속하는 해외 유망 사업 투자. 우리는 그들의 모든 만남을 박 교장 선생님의 손녀가 몰래 빌려준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로 기록했습니다. 최수혁이 이 여사님의 손을 잡으며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투자를 종용하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모든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각기 다른 슬픈 사연을 가진 피해자들이었던 우리는 하나의 목표 아래 뭉치면서 점차 하나의 팀이 되어갔습니다.
작전 회의를 하는 동안 처음에는 각자의 슬픔을 노래하던 배경음악이 그들이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치는 순간 낮고 비장한 행진곡 풍의 멜로디로 합쳐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최수혁은 이 여사님에게 마지막 계약을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장소는 시내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사인을 받아내고 그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곳은 그에게 지옥의 만찬이 될 무대였습니다. 작전 당일 우리는 호텔 근처에 낡은 봉고차를 세워두고 작전 본부를 차렸습니다. 박 교장 선생님은 노트북으로 호텔의 CCTV를 해킹했고 김 사장님은 웨이터로 위장하여 레스토랑에 잠입했으며 저는 이 여사님의 옷깃에 숨겨진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모든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차에 타기 직전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저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아주며 제 안에서 깨어난 시장 바닥의 관상쟁이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놈은 뱀이야. 하지만 우리는 그 뱀을 잡는 사냥꾼들이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언니 귀에, 눈에, 그리고 심장에 함께 있을 테니. 이 여사님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우아한 사모님의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가 스카이 라운지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봉고차 안의 작은 모니터를 통해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장미꽃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는 최수혁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악마의 소굴로 직접 걸어 들어간 미끼. 과연 할머니 어벤져스의 치밀한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화려한 만찬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은 무엇이며 통쾌한 복수의 칼날은 언제 그의 심장을 꿰뚫을 것인가? 대망의 마지막 장, 그 심판의 순간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호텔 스카이 라운지의 공기는 값비싼 와인 향과 흐릿하게 들려오는 재즈 피아노 선율, 그리고 최수혁의 느끼한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이 여사님의 의자를 빼주고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남자를 연기했죠. 하지만 봉고차 안 모니터를 통해 웨이터로 위장한 김 사장님이 몰래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그의 얼굴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의 끈적한 혓바닥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사님에게 장밋빛 미래를 속삭였습니다. 스위스의 별장, 지중해의 크루즈, 그리고 오직 둘만을 위한 영원한 행복. 그의 달콤한 말들이 오고 가는 동안 우리는 그의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메인 DC가 나오고 최수혁은 기다렸다는 듯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바로 이 여사님의 전 재산을 그의 유령 회사로 넘기는 지옥행 편도 티켓이었죠. 여사님, 이제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여사님이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쓰는 모습을 황홀하게 바라보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통해 이 여사님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언니, 지금이야. 웃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이 여사님은 제 신호에 맞춰 갑자기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수혁 씨.
제가 오늘을 위해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괜찮으시면 먼저 보여드려도 될까요? 최수역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쾌재를 부르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 여사님이 우아하게 손뼉을 2번 치자 레스토랑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최수역이 이 여사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할머니들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돈을 요구하는 영상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바로 저 오선자의 모습도 있었죠. 최수역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어느새 그의 뒤에는 웨이터 복장을 벗어 던진 김 사장님이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입구에서는 박 교장 선생님이 경찰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레스토랑의 모든 손님들은 사실 우리가 미리 섭외해둔 기자들과 유튜버들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독 안에 든 쥐가 된 최수역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그 순간 제가 천천히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최수역의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수역 씨 아니. 본명이 김영철 씨였던가요? 오늘 저녁 식사. 입에 맞으셨나 모르겠네. 당신이 우리에게서 뺏어간 피눈물로 차린 밥상이거든. 그는 저를 보고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제 모든 힘을 실어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이건 내 딸의 마지막 꿈을 짓밟은 값이다. 이어서 김 사장님, 박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 여사님이 차례로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건 내 평생의 퇴직금 값이다.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 값이다. 경찰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는 철컥 소리는 우리 모두의 복수가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축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벤져스의 로맨스 스캠 사기꾼 검거 사건은 그날 밤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짓밟혔던 우리의 존엄성이었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그 어떤 피부치보다 더 끈끈한 자매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약했던 할머니들의 가장 위대하고 통쾌한 복수. 그녀들은 과연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더 거대한 악의 조직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김 작가의 돌발 카드 선자를 도와주는 척했던 젊은 변호사가 사실은 이 모든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의 진짜 총책이었다는 소름 돋는 진실. 그녀들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시니어 극장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